중년의 짝사랑을 성공으로 이끄는 전략. 52살의 이성호 씨는 지난해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현미 씨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단지 내 산책로에서 만나는 47살의 현미 씨는 고운 미소와 단정한 모습으로 성호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이혼한 지 3년이 된 성호 씨에게 새로운 사랑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과거의 실패한 결혼 때문에 자신감도 부족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중년의 짝사랑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20대, 30대의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랑과는 달리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만큼 성공했을 때의 의미와 가치도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호 씨처럼 많은 중년들이 새로운 사랑 앞에서 주저하고 있지만 올바른 전략과 접근법만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호 씨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중년의 짝사랑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현재 상황과 매력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외모나 경제적 상황 등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장점을 찾아내야 하죠. 성호 씨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2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쌓은 안정적인 경제 기반이 있었고 독서와 영화 감상이라는 취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얻은 인생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도 나름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었죠. 이런 자기 분석을 통해 성호 씨는 점차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중년 짝사랑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자연스러운 접점 만들기입니다. 젊을 때처럼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보다는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서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호 씨는 현미 씨와의 산책로 만남을 계기로 조금씩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목례에서 시작해서 점차 간단한 안부 인사로 발전시켜 나갔죠. 이 과정에서 성호 씨가 주의한 것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대부분 인생 경험이 풍부해서 남성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노골적이거나 성급한 접근은 오히려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성호 씨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상황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친밀감을 쌓아갔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공통의 관심사 찾기입니다. 중년의 짝사랑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외적 매력을 넘어서 정신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성호 씨는 현미 씨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독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성호 씨도 독서가 취미였기 때문에 이것을 공통의 화제로 삼을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관심에 맞추기 위해 가짜로 흥미를 보이는 것은 금물입니다. 중년이 되면 그런 가식적인 모습은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성호 씨는 자신이 진짜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현미 씨와의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꾸준한 관심 표현하기입니다. 중년의 사랑에서는 일관성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을 때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리 차분하고 꾸준한 관심 표현이 더욱 효과적이죠. 성호 씨는 현미 씨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추천해주거나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책 인사를 더욱 따뜻하게 건네는 등의 작은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들이 쌓이면서 현미 씨도 점차 성호 씨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가끔은 잠깐씩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성호 씨는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적절한 타이밍 포착하기입니다. 중년의 짝사랑에서는 언제 어떻게 마음을 표현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이른 고백은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고 너무 늦은 고백은 기회를 놓칠 수 있죠. 성호 씨는 현미 씨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단지 내 카페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는데 장소도 부담스럽지 않고
시간도 적당했기 때문에 현미 씨가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이 첫 만남에서 성우 씨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먼저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진솔한 대화 나누기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서로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우 씨는 현미 씨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이혼 경험과 현재 혼자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현미 씨도 남편과 사별한 지 4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이런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현재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것이 중년 사랑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여유로운 속도 유지하기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여유로움이 필요하죠. 성우 씨와 현미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면서 서서히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우 씨는 조급해하지 않고 현미 씨의 속도에 맞춰 관계를 진전시켰습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긴 대화를 나누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갔죠. 일곱 번째 전략은 상대방의 입장 배려하기입니다. 중년 여성들 중에는 재혼이나 새로운 연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은 더욱 그렇죠. 성우 씨는 현미 씨가 대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했습니다. 현미 씨가 딸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무리하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미 씨의 일정에 맞춰서 만남을 조율했고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며 이해심을 보여주었죠. 여덟 번째 전략은 자신만의 매력 발산하기입니다. 중년의 짝사랑에서는 젊음으로 승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매력 요소들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성우 씨는 자신의 취미인 사진 촬영 실력을 활용해서 현미 씨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지 내 계절 풍경을 담은 사진들을 선물하거나 함께 산책할 때 예쁜 순간들을 포착해서 보여주었죠. 또한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성우 씨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끔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들이 현미 씨에게는 젊은 남성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홉 번째 전략은 건전한 거리감 유지하기입니다. 중년의 연애에서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밀착된 관계보다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죠. 성우 씨는 현미 씨와 만날 때 항상 격이 없이 대화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미 씨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공간을 존중했고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속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숙한 태도가 현미 씨에게는 매우 편안하고 신뢰할 만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열 번째 전략은 가족에 대한 이해와 포용입니다. 중년의 연애에서는 서로의 가족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우 씨는 현미 씨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서로의 가족 상황을 공유했죠. 이런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단순히 연인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인생 전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11번째 전략은 미래에 대한 현실적 계획 세우기입니다. 중년의 사랑에서는 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성우 씨는 현미 씨와 관계가 깊어지면서 은퇴 후의 계획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 이른 시기에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적절한 시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대화입니다. 서로의 가치관이나 인생 계획이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12번째 전략은 과거에 대한 성숙한 태도입니다. 중년의 연애에서는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우 씨는 현미 씨가 가끔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질투하지 않고
이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 부인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죠. 이런 성숙한 태도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건전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13번째 전략은 상대방의 관심사에 진심으로 참여하기입니다. 현미 씨는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성우 씨도 그녀의 권유로 지역 도서관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현미 씨와 함께 있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진심으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이런 공동의 활동을 통해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14번째 전략은 건강한 생활 습관 보여주기입니다. 중년이 되면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성우 씨는 꾸준한 운동과 금연금주를 통해 건강한 모습을 유지했고 현미 씨도 이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어 신뢰감을 높였죠. 15번째 전략은 경제적 투명성과 안정감입니다. 중년의 연애에서는 경제적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우 씨는 현미 씨와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부채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유하지도 않은 평범한 직장인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했죠. 이런 솔직함이 현미 씨에게는 신뢰감을 주었고 서로 부담 없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16번째 전략은 감정 표현의 절제와 깊이입니다. 중년의 사랑에서는 감정 표현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깊이 있고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성우 씨는 현미 씨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까지 거의 반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대신 작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전달했고 현미 씨도 그런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백할 때도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조용하고 진솔한 대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죠. 17번째 전략은 사회적 관계 소개하기입니다. 중년의 연애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서로의 사회적 관계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우 씨는 현미 씨를 자신의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했고 현미 씨도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하는 모임에 성우 씨를 초대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공식화되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죠. 18번째 전략은 갈등 상황에서의 성숙한 대응입니다. 어떤 관계든 갈등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우 씨와 현미 씨 사이에도 가치관 차이로 인한 작은 갈등이 있었는데 이때 성우 씨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해결책을 찾아나갔죠. 19번째 전략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내심입니다. 중년의 짝사랑은 단기간에 결실을 맺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우 씨도 거의 1년 가까이 현미 씨와 친구로 지내면서 서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때로는 진전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었죠. 20번째 전략은 자연스러운 관계 진전입니다. 성우 씨와 현미 씨는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거쳐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변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되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현재 두 사람은 재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서로의 자녀들도 이들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년의 짝사랑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진정성입니다. 젊을 때처럼 외모나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내면의 성숙함과 진실한 마음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움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수적이죠. 중년의 짝사랑에서는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주름이나 변화된 체형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인생의 깊이와 경험을 자신 있게 보여주는 것이 더욱 매력적입니다. 또한 경제적 안정감이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인격적 매력과 인간적 따뜻함이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질적 조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이 중년 사랑의 핵심입니다. 성호 씨의 경우처럼 중년의 짝사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결실을 맺기보다는 1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긴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짝사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과도한 기대나 집착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이 필요하죠. 또한 상대방의 과거나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이혼 경험이나 자녀 문제, 경제적 상황 등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중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자기 관리도 중년 짝사랑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는 건강함이 매력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과 절제된 생활을 통해 활력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중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년의 짝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이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성호 씨와 현미 씨의 사례처럼 올바른 전략과 진정성 있는 접근을 통한다면 중년의 짝사랑도 충분히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사랑의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의 기회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끝에는 분명 젊은 시절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